안녕하세요. 학교종이 땡땡땡의 무명입니다. 첫 수업인 만큼 오늘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공부가 진행될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첫 수업 무명이와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상태입니다. 기본 지식을 다 갖추었는데 정작 내 앞에 다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앞에 인연들이 손님으로,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친구의 인연으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 부부의 인연으로, 또는 악연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 앞에 무수한 인연들이 다가오는데요. 내게 다가온 인연들에게 때로는 기쁨과 서운함과 감사함과 불평과 불만, 잘난 척하는 마음, 남 탓, 미움 등 시시때때로 이런 감정들이 교차되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든 내게 다가오거나 혹은 다가가거나 모든 소중한 인연들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러기엔 내 친구가 한 짓을 난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데, 이유 없이 진상 부리는 손님을 난 참을 수가 없어. 내게 사기친 사기꾼을 열받아서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자연의 법칙을 알기 전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며 경험한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단지 아픔이 내게 왔다면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보라고 괴로운 감정들을 주셨을까요? 인연들 속에서 오는 아픔들을 계기 삼아 나의 모순을 찾고자 노력하고, 모순을 찾았으면 나의 모순을 바로잡으라는 자연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아픔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로 올 수 있고, 병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끼는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고,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거나 혹은 경험했던 상황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잘 되던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되었어요. 이유는 친구의 사업 빚보증을 섰기 때문이었죠. 보증을 서서 부도를 맞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계속해서 힘들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이 두절된 친구일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친구일까요? 공부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닌 바로 빌려준 친구의 목이 되어버립니다. 즉, 더 아픈 사람의 공부인 거죠. 그럼 돈을 빌려줘서 어렵게 된 친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세 개의 모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순을 찾아볼까요? 돈을 빌린 만큼 궁핍해진 친구는 어떤 식으로든 잘못 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어려움이 돈으로 오게 된 것이죠. 내게 어려움을 준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단다. 지난날 너의 모순을 찾아 반성하거라. 자연의 메시지를 받은 것인데요. 돈을 빌리러 헤맬 만큼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모순 찾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친구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돈을 빌려주어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뺏어가 버린 친구가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빚보증을 잘못 썼으니 사업에 어려움이 왔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아내가 곁을 떠나버리고 믿었던 소중한 친구도 떠나가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떠날 땐 말없이가 아닌 가슴까지 찢어놓고 떠나게 됩니다. 모순을 빚은 상황으로 이런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모순을 찾아가 볼까요? 자연에는 법칙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를 뿐 고맙게도 경고를 먼저 해주는데요. 우연히 TV를 보는데 사업 부도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고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돈다면 너의 사업이 어려워짐이 30%까지 닥쳤다 라는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지인으로부터 사업 망했다는 소식을 직접적으로 듣게 된다면 너의 잘못이 쌓이고 쌓여서 어려움이 70%까지 다가왔으니 공부하거라 라고 임박했음을 경고해 주는데요. 경고만 받고 퇴장당하면 안 되겠죠. 경고를 받았으니 더 진전되기 전에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당연히 이 의미를 모른 채 돈을 빌려준 친구는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말았죠.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러 온 친구의 모습이 앞으로 닥칠 자신의 미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럼 세 번째 모순을 찾아가 볼까요? 우리가 돈이라는 물질을 생각할 때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벌었고 운이 따라줘서 벌었어 라고 생각들 하는데요. 돈이 갖고 있는 질량은 너무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소나기에 온 돈은 내게 온 것이지만 소나기에 들어오려면 어느 누군가의 희생된 양만큼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 안에는 그들의 희생과 피와 땀이라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면 내 곁에 머물 것이고 친구의 빚보증으로 사용한다면 창고 주인은 될 수 없고 돈을 잘 지킨 창고지기 역할만 한 것뿐이죠. 돈의 에너지는 이동법이 있는데요. 창고를 지킬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빚보증으로 바르게 쓰지 못한 친구의 돈이 빌려간 친구로 이동되었고
빌려간 친구가 또다시 뜻있고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 뜻있고 바르게 쓸 사람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럼 어려워진 친구를 바르게 대하는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어려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돈을 덥석 빌려주는 것이 어쩌면 쉬운 일일 테지만 되도록이면 돈을 빌려주어선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픈 마음을 쓸어안고 바른 방법으로 친구를 이끌어 주어야 한답니다. 내 친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모순을 찾는 공부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분명히 힘들어지게 된 모순이 숨어져 있습니다. 나의 모순이 무엇일까?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자연의 섭리는 인연을 보내주어 인연의 말 한마디로 메시지를 전달받게 해주든 나를 찾아온 인연의 모습 속에서 마치 거울 속의 나를 보듯 나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같이 애쓴 나의 진실된 마음이 친구와 동했고 친구가 제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돈이 아닌 나의 진심을 담은 말로써 친구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말의 에너지는 너무도 강력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전쟁을 할 수도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노력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래도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면 친구의 눈빛에서 제기하려는 열정이라는 희망을 보았기에 이때는 친구를 신용하는 만큼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도와줄 때는 기한을 정하는 냉철함은 필수 요건이랍니다. 이 또한 친구를 위해서죠. 어떤 상황을 분별할 때는 냉철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냉철함이 없다면 그냥 착하기만 한 것이죠. 내가 착하게 대함으로써 역으로 상대를 나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쁘게 만든 만큼 그 벌은 착한 사람이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자연의 섭리이죠. 착하게 살지 말고 필수 요건인 냉철함이 수반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알고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순을 찾는 노력만 했을 뿐인데 어느새 어려움은 희망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모순 찾는 공부를 무명이와 함께 시작해 보실래요? 상대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만 찾았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학교로 저와 함께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